녹음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길어진 관계로 어벤져스 엔드게임 에피소드는 3편에 걸쳐 나누어 업로드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어벤져스 주요 캐릭터 서사에 대한 리뷰로 영화 결말에 대한 스포일러가 매우 많으니 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알면 좋은 영화 상식, 보고 나서 주고받는 영화 대담. 영화에 관한 온갖 잡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영화 잡지 무비오 톡. 첫 번째 포인트는 캐릭터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네. 어벤져스 원년 멤버들이 은퇴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 영화에서 마블은 꼭 진짜 이제 너네 아이언맨이랑 캡틴 아메리카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정말 아껴주고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운데 이제 찾지 마. 네. 더 이상 찾지 마. 카메오 출연도 없을 거야. 맞아. 이런 책 딱 못 박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좀 어떤 느낌이셨어요? 예, 뭐 저도 이제 사실 이분들이 이제 그만두는 이유나 이런 것들은 워낙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가 돼 있고 하니까 어떻게 이제 영화 내적으로 마무리를 할지는 사실 되게 궁금한 부분이긴 했어요. 근데 뭐 팬들이라면 일말에 약간 그래도 혹시라도 다음에 맞아요. 나올 여진남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뭐 굳이 얘기하면 어떤 캐릭터의 팬이나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얘네가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도면 꽤 괜찮지 않나 싶어요. 전체적으로. 네, 특히 뭐 어쨌든 이 인피니티 사가에서 제일 그 중요한 캐릭터 둘이 결국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인 거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 캐릭터들 각각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줬다는 거. 그러니까 애매하게 끝내지 않고 네. 혹은 뭐 중간에 리타이어 시키지 않고 끝에 와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다는 거. 근데 저는 그 마무리의 형태가 그러니까 서사가 되게 납득이 갔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캡틴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좀 더 인간적으로 잃어버린 과거와 이제 평범한 캡틴 아메리카는 평범함이 좀 매치가 많이 되는 게 이 사람이 그 퍼스트 어벤져에서 그 슈퍼 솔저 혈청을 맞기 전에는 되게 그냥 평범한 그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평범함을 다시 찾아주는 그 진행 구조 자체가 좋았고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날 때부터 평범한 거랑은 거리가 멀어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천재 집안에 약간 좀 뭐라 그래야지? 양아치죠. 예, 근데 나중에 철드는 약간 그리고 기본적으로 엄청난 천재잖아요. 네, 머리가 머리가 엄청 엄청 천재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함을 찾아서 마무리를 하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각성을 해서 영웅적인 마무리를 짓는 구조가 이게 뒤바뀌었으면 좀 이상했겠지만 그 아이언맨도 전형적으로 잘 끝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마블에서 최대한 예우를 해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대한 예우를 해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팬들도 납득할 만하고 일반 라이트한 관객들도 납득할 만하고 배우들도 납득할 만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저는 아이언맨이랑 캡틴 아메리카의 엔딩 자체가 저도 납득이 되게 갔어요. 네. 왜냐하면은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간 이게 제가 조금 거리감이 있는 팬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진짜 열혈 팬분들의 아쉬운 마음도 이해가 돼요. 네. 어떻게 이렇게 관짝에 목을 깡깡 두드리냐 이런 그렇죠, 마음이 예.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선택의 문제나 아이언맨 꼭 죽였어야 했냐라는 그런 거는 뭐 이제 뭐 서로 생각하는 거나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막 뭐 이 갑론을박이 있고 또 보면서도 투공이 가는 의견들도 좀 맞아요.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없으니까요. 네, 정답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일단 저는 이제 이후의 시리즈에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네. 그리고 너무 솔직히 말해서 토니는 사실 아이언맨 3로서 자기가 완벽한 성장이나 이런 걸 이뤘거든요. 네, 아이언맨 이루고 3가 그런 구조를 잘했죠. 그 아이언맨은 네. 항상 보면 자기의 과거의 잘못이 빌런으로 등장해서 네. 그걸 해결하는 구조이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언맨이 이제 자기가 아이언맨이 자기 3로서 자신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걸 되게 해결하고 네. 끝냈는데 아직 살아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네. 살아있고 어벤져스에 어떻게 보면 물주잖아요. 네, 이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돈이나 이런 거는 아직 남아있고 이런 상태니까 이게 계속 11호에서 이 사람이 또 등장해가지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영화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 네. 양축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리고 스파이더맨 나왔을 때도 뭔가 이제 아이언맨이 뭔가 피터 파커를 못 돌보는 시간을 만들든가. 네. 그러니까 이 전지전능한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한 완벽해져 버린 아이언맨이 다시 어떤 뭔가 실수를 하거나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영화에 등장하면 또 발생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살아있으면은 아이언맨은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의 돈이 없어질 수가 없고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이 죽어도 이 돈이 안 없어지거든요. 네. 빈곤한 히어로라는 아이언맨은 성립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는 이 재력이나 이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언맨은 그 결정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아이언맨이 세계관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이후 세계관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그게 된다니까요. 그럼 아이언맨 불러. 왜 아이언맨 안 부르고 있어? 맞아.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사실 캡틴 마블 서사에서도 네. 계속 그거 있잖아. 그럼 이때까지 그 캡틴 마블 그렇게 세다 그러는데 왜 이때까지 안 불렀어? 맞아. 이 얘기가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 닉 퓨리가 그때 원래 알고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네, 맞아요. 그 얘기가 나오는 판국에 그 아이언맨 살아있어 버리면 그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그게 근데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외부적인 그게 개입돼서 죽음이 결정난 것 같으니까 슬프다,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뭐 당연히 그런 이유가 네.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근데 전 내부적으로 그 인피니티 워에서부터 암시가 됐다고 생각해요. 계속 그 약간 토니의 죽음이. 어떤 분이 인터넷에 쓴 걸 보고 약간 좀 찡했던 게, 네. 닥터 스트레인지가 막 1,400만 사례를 다 보고 온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 이유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그게 토니의 죽음밖에 없어서라는. 네.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자기가 계속 다시 본 이유가 만족할 만한 일이 안 나오니까 네. 계속 이 상황을 돌린 거라고 네,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찡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2차를 찍으면 그 닥터 스트레인지의 눈빛이 너무 슬퍼요. 진짜 슬퍼요. 그 설득력 있는데 엔드게임에서도 네. 그 아이언맨이 얘기를 해달라? 뭐 네, 이런 그쵸. 식으로 하는데 말 네. 안 하잖아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둘이 눈을 주고 맞아. 받으면서 시선도 짜네요. 이렇게 해요. 네. 그 닥터 스트레인지한테 물어봐요. 이게 내가 지금 죽음을 선택을 하는 게 맞냐고. 네. 이렇게 하는데, 근데 토니도 그거를 예상한 것 같은 게, 네. 그 건틀렛이 거기 끼워져 있잖아요. 네. 타노스한테 끼워져 있을 때 그걸 뺄 수가 없다라는 걸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 아이언맨 이걸 만들 때, 건틀렛을 네, 만들 맞아요. 때. 자기들이 만든 네. 그런데 자기가 이걸 끼는 순간 죽음이에요. 네. 이걸 감당할 힘이 자기는 일반 사람이라서 없거든. 맞아요. 어벤져스 중에서는 네. 헐크나 토르 네, 정도만 헐크나 토르 정도만 네. 끼고 이걸 할 수가 있는 네. 힘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아이언맨이 이제 이걸 끼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근데 네. 근데 자신이 어떤 비상시에는 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맞아요. 예. 건틀렛으로.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뭔가 짠한 네. 짠하기도 하고 아다리가 맞게 잘 잡아놨다. 네.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맞는 거, 들었어요. 예, 저도 맞는 것 같아요. 딱 되돌아보니까 응. 저 사실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그 닥터 네. 스트레인지랑 대상. 근데 지금 딱 얘기를 듣는데 맞네. 딱 이 생각이 들어요. 아마 2차 찍으실 때는 마음이 다르실걸요. 보면서 이 눈빛이 주고 받는데, 네. 베네딕트 컴버비치도 좋은 배우잖아요. 되게. 그렇죠, 예. 되게 좋은 배우고, 저는 솔직히 이번 시리즈에서 로다주가 정말 미친 연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네. 엔드게임에서, 네. 인피니티 워보다 엔드게임에서 진짜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네. 그렇게 연기를 할 만한 장면을 많이 주죠. 네, 그렇죠. 그리고 판을 깔아줬죠. 네, 그 기회를 놓칠 로다주가 아니죠. 맞아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 좀, 그런 부분에서 전 아이언맨도 그렇고, 네. 캡틴 아메리카는, 근데 아이언맨은 그래도 영화적으로 몰아준 장면도 솔직히 많고, 네. 비아냥거리는 분들은 이거 아이언맨 4 아니야? 라고 막 아,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네. 있을 정도로 아이언맨 분량이 많아요. 아이언맨이 그렇죠, 멋진 예. 장면도 많고. 네. 근데 이제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캡틴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논란이 많더라고요. 캡틴이 결국에는 그거 이제 더 이상 이 지구를 지키지 않겠다는 걸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이 캡틴다운 선택이냐 아니냐에 되게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성에 대한 논란인 거예요. 캐릭터성으로. 네. 그러니까
결국 캡틴은 윈터 솔저에서도 이제 그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샤론이라는 네.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그리고 현대에 적응을 해서 패기를 그때 패기 죽는 걸 보고 장례식을 갔었어요. 예. 장례식을 가서 떠나보내고 네. 자기가 이 새로운 세대에 적응해가지고 이 시대도 나를 필요로 한다라는 걸 인식하고 네. 그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냥 예전에 캡틴 아메리카가 무조건적으로 조국을 믿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신념을 맞아요. 바쳤다면은 지금은 진짜 정말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하면서 네. 그 옳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신념? 네. 막 그런 게 있는 캐릭터인데 네. 왜 캡틴이 그 어째 마지막에 임무를 다 하고 그런 남아서 선택을 했느냐 그런 논쟁이 있더라고요. 네.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뭐 관점은 여러 네. 가지니까. 예. 제가 캡틴이면 남았죠. 그래서 제가 히어로가 못 되는 거고요. 아 캡틴이면 네, 그 과거에 남았을 네, 것이다. 남았죠. 예. 아 근데 진짜 인간적으로 저는 캡틴 아메리카 더 인간적인 캐릭터로 많이 느껴져서 그래서 저는 그 선택이 납득이 가고 약간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화와 네. 이건 어쨌든 극영화잖아요. 그쵸. 픽션이고 그쵸. 예. 그거를 구분을 해서 보면은 캐릭터의 행동의 모든 당위성이 항상 논리적이고 이럴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극영화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이 영화는 제목부터 엔드게임이니까 이게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캡틴이 그 모든 이게 정리되고 나서 끝날지 알지 자기 임무가 끝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알지도 못했겠지만 이 영화는 엔드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인 거잖아요. 그 어벤져스나 혹은 캡틴 아메리카로서의 마지막 임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무를 다 완수했으니 이제 개인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그 여운을 남겨줄 수 있죠. 이거는 극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게 실제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논리적인 그런 생각을 해도 전 캡틴의 그 선택을 지지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캡틴 아메리카는 계속 고민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 얼음에서 네.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것도 그 패기의 네. 그거였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내가 세상의 반을 다 구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면은 세상의 반의 목숨을 다 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다고 생각을 하면 저도 이제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 네.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심지어 무책임한 것도 아닌 게 네. 자기 동료한테 그걸 넘기고 짧은 얘기로도 마음이 음. 전달될 수 있을 정도의 동료한테 미래를 맡기고 간 거면 저는 무책임하다는 음. 생각조차도 안 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캡틴이 그럼 어쨌든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캡틴이 늘 고민하던 게 이제 어떤 개인과 이런 어떤 그런 대의와의 네. 갈등. 네. 그리고 캡틴은 인피니티 워에서도 어떤 하나의 목숨 때문에 이거를 다 버리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인으로서의 가치에 집중을 조금 하고 싶어 하는 맞아요. 좀 리버럴한 예. 사람이에요, 확실히. 그 리버럴하게 이제 네. 했고 그렇게 했으면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 원래 군인이었던 마음에서 그냥 정말 군인 오브 군인에서 솔저에서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히어로로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각성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정도 임무를 끝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내려놓는 것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캡틴 아메리카를 아이언맨보다 솔직히 좀 더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네. 충분히 그런 결정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내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도 말이 안 되는데 억지로 짜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되고 네. 뭐 하여튼 저는 이 엔딩에 대해서는 그래서 크게 그쵸. 볼 때 쟤 왜 갑자기 저래? 막 약간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캡틴 아메리카가 그런 선택을 했던 거에 있어서는 큰 불만도 없고 오히려 좋았다고 생각해요. 예. 그 아이언맨이랑 캡틴 아메리카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캐릭터들을 위한 시간을 이 영화에서 좀 충분히 줬어요. 네, 왜냐면 마지막이기도 하니까. 마지막이기도 하고 충분히 준 편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어떤 장면이 제일 좀 기억에 남으세요? 딱 아이언맨이랑 캡틴 아메리카. 딱 대본에 써 있는 캡틴이 네. 그 뭐였지? 그 스태프
그 마인드스톤 예. 그거 뺏으려고 거기 하이라이드랑 함께 진짜 다 웃었어요. 그냥 안 웃을 그게 수가 없어요. 이 엔드게임 전체 보는 관에서 제일 반응이 컸던 장면이었어요. 아, 네, 네. 저도 그게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솔직히 이게 너무 웃기고, 이게 이 영화의 장점이기도 해요. 이 텐션을 조절하는 네. 완급이 굉장히 좋아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되게, 심지어 시작도 되게 암울하게 시작하는 데고, 맞아요. 전체적으로 암울한 분위기죠. 일단, 내가 아는 사람의 절반이 죽은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유머가 들어가면 깰 수가 있어요. 진지한 이야기에. 근데 얘네들은 이런 유머를 되게 잘 섞어 놓으니까 그거를 딱 한 장면만 꼽자면 그리고 캡틴이 거기서 이제 하이라이드를 하면서 가져가는 장면. 저는 이 장면이 기가 막힌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일단 첫 번째로 그 장면을 보면은 모두가 다 윈터 솔저의 그 최고의 명장면 중에 하나의 엘리베이터 전투 씬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구도도 비슷하고. 네. 그 그 장면을 근데 우리가 이제 돌아간 시점이 어벤져스 1 원 그게 끝나고 시점이에요. 그 시점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시리즈 전체로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영화적 완성도로 호평을 받는 게 영화가 윈터 솔저예요. 사실은 네. 그 마블 시리즈 통틀어서. 그렇죠. 예. 근데 그 윈터 솔저를 좋아하는 영화 팬들이 정말 많고 마블로서도 윈터 솔저로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냥 단순한 오락 영화에서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는 영화로 다가가는데 좀 저는 한 도약을 조금 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이거는 마블의 다크나이트죠. 네. 네. 그 물론 다크나이트만큼은 안 되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윈터 솔저가 그런 어떤 뿌듯함이 있는 영화인데 사실 그 시점을 못 돌아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장면에서 이제 그 장면을 그 유명한 엘리베이터 전투 장면을 하면서 텐션을 확 주고 거기서 싸우나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 장면을 아는 사람이라 누구나 여기서 서스펜스가 생겨요. 맞아요. 네. 그게 딱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사실 롬로도 너무 반가웠어. 네. 맞아. 아니 거기 나오는 카메오들을 네.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 것 네. 같은데 되게 반가웠어요. 그 장면에서 거기서 캡틴이 어떻게 할까? 진짜 딱 서스펜스 딱 있는데 네, 맞아요. 거기서 정말 캡틴이 안 할 것 같은 하이드라 이렇게 딱 하면서 사실 기가 막히게 그게 딱 뺏기잖아요. 네. 그럼 그걸 획득하는 장면까지 그 쾌감까지 해가지고 맞아요. 진짜 최소의 액션으로 엄청난 그런 쾌감을 주면서 유머도 확 주지 않았나. 네, 되게 잘 된 연출이라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이 장면이 코믹스 팬들한테도 화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그쪽은 전혀 몰라서. 저는 코믹스를 안 봤는데 네. 보니까 코믹스에서 그 알고 보니 캡틴이 하이드라였다라는 그게 엄청나게 논란이 됐던 캡틴이 사실은 하이드라였다라는 그것 때문에 완전 팬덤이 난리가 났대요. 네.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대요. 네.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약간 곁다리 에피소드로 마무리됐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공식 설정으로 넣을 수 네, 있는 공식 건데. 설정은 안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됐다 네. 하고 이제 약간 한번 이제 그 마블 그 코믹스 세계에서 한번 이렇게 격동적인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패러디한 거죠. 그러네요. 예, 네, 그 그러네요. 일조차 패러디 해준 거죠. 그러니까는 진짜 걔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엔드게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성과가 많은 장면이 아니었나 예. 그 장면이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저는. 네, 저도 이 부분이 정말 제일 기억에 남고 좋았고 기억에 남은 장면 중에 하나여서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블랙 위도가 죽었어요. 네, 그냥 깔끔하게 리타이어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진짜 빡치더라고요. 저는 그 영화 내적으로 봤을 때 네. 저는 이거 블랙 위도우 죽겠네라고 하는 거를 영화를 거기서 딱 알았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챈 건데 보로미르로 이제 소울스톤을 찾으러 가는데 도착하는 걸 딱 이제 정확히는 넷이 가요. 네. 네뷸라랑 로드랑 그다음에 이제 호크아이랑 이렇게 넷이 가는데 둘들 흩어지는데 블랙 위도우랑 이제 가잖아요. 호크아이랑 딱 그때 가는 순간 생각했어요. 누구나 인피니티 워를 본 사람이 누구나 소울스톤을 얻으려면 둘 중에 한 명 죽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가니까 쟤네 둘 중에 한 명 죽겠네. 그럼 쟤네 둘 중에 한 명이면은 이 마블의 이야기 전개와 그다음에 엔딩에서 이렇게 감동을 끌어내는 거 봤을 때 가족이 있는 사람이 살아야지. 하는 정말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난 그게 빡쳤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 가족이 없는 여자가 죽는구나. 네, 그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네. 갑자기 그냥 그 상황에서 그래 가족이 없으니까 죽이는구나. 네. 그러면서 막 진짜 그 단전에서 빡침이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맞아요. 네, 결국에는 그래 결국에는 근데 똑같이 가모라도 죽었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 진짜 강력한 여전사 캐릭터들이
스톤의 재료로 쓰인 거예요. 두 명이나. 네. 예. 똑같이 반복을 해서 그러니까 와, 진짜 결국에는 이렇게 또 소모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예. 저는 사실 소모된다는 생각은 안 했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연출을 되게 편하게 하려고, 그쵸, 맞아요. 그냥 쉽게 가네라는 네,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맞아요. 제가 진짜 딱 떠오르는 생각, 이 영화를, 엔드게임을 안 보신 분들, 이건 스포일러 아닌데 누구나 알 거예요. 엔드게임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설마 진짜 타노스가 성공해서 그쵸.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쵸.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돌아오는지는 모르지만 돌아올 거라는 걸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네. 돌아오는 순간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가족한테 전화하겠지. 그쵸. 그러니까 호크아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 생각까지 저는 하면서 봐서 너무 뻔하다. 여기서는 무조건 블랙 위도우가 죽을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네. 제 입장에서는 전 블랙 위도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스칼렛 요한슨도 되게 좋아해요. 네.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저는 그건 알고 있었죠. 블랙 위도우 솔로 무비가 나온다는 거. 예, 그게 페이지 4에 있어요. 네, 2020년에 내년에 나와요. 네. 내년에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참았어요. 저도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결국 내 생각대로 됐고 나중에 네. 이제 어제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게 궁금해지는 거죠. 블랙 위도우 속편은 네. 스칼렛 요한슨이 나올 건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그게 나올 건지. 그러니까 이게 과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쵸. 아니면은 그냥 아예 새로운 블랙 위도우를 등장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새로운 블랙 위도우가 등장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거 네.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떤 방식으로 살려낼 수도 있죠? 저는 살려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왜냐하면은 블랙 위도우의 추모가 너무 짧았어요. 거의 뭐 네. 그냥 배 타고 잠깐 네. 얘기하고 땡이었으니까. 장례식도 제대로 안 했는데 네. 너무 취급이 박하다. 이런다는 거는 네. 너무 퇴장이 너무 의미도 없고 뭔가 화려하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처참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 씬조차 없다라는 게 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솔로무비 얼마나 잘 뽑나 보자. 진짜 아. 일단 이거 보는 순간 완전 단전에서 이 빡침이 막 올라오는데 네. 솔로무비 어떻게 나오나 보자 이러고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정말 아니나 다를까 결국에는 그 가족 장면 때문에 소모됐다는 게 너무 느껴졌고 맞아. 심지어 그 살리자마자 제일 먼저 그걸 알 수 있는 게 네. 전화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너무 뻔하다. 왜 얘네 진짜 쉽게 가네 이 네,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정말 짜증나. 이게 더 짜증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저도 이거 최근에 알았는데 그 호크아이 큰 딸이 있잖아요. 큰 네. 딸로 나온 역할 있잖아요. 그 네. 루소 감독의 딸이에요. 딸이에요. 예, 딸이에요.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결국엔 자기 딸한테 네. 그래서 막 어떤 그리고 사람 이것도 있어요. 그분이 포트나이트 좋아해서 포트나이트 제작자랑 아마 친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그래서 토르가 하는 게임이 포트나이트고 이런 것도 있고. 짱나네. 네. 근데 정말로 어떤 사람이 호크아이 감독 자켓 아니냐면서 막 그런 전 진짜 이제 더 이상 헐리우드에서 그 아버지와 딸 서사 진짜 너무 지긋지긋해요. 저희가 제일 이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호크아이가 가족이 그렇게 다 사라져서 누구나 상심하죠. 근데 5년 동안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다닌다고? 좀 되게 뜬금없었어요. 그것도 진짜 너무 그게 뭐 어거지 않아요? 제가 모르는 뭔가의 설정이 있나 싶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 호크아이가 그 일본 장면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엔드게임에서 최악의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뭐 최악까지는 아니지만. 왜 최악이라고 네. 생각하냐면은 네. 호크아이 그 앞에 뒤에 토르 얘기하면서도 얘기 나오겠지만 네. 이 영화에서 저는 마음에 안 드는 캐릭터 전개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토르, 헐크, 호크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이 다르시다고 했지만 저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네. 호크아이 먼저 얘기를 하면 네.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영화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엔드게임이 기승전에서 끝나요. 저희가 이제 그 전에 리뷰할 때 얘기했던 것 중에 그 인피니티 워를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평을 다 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게 기승전에서 끝나기 때문에 결이 안 난 영화다 이 영화는. 예. 그래서 이 영화를 제대로 평가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을 냈었는데 이 영화는 그럼 결국 결에서 시작해요. 엔드게임이. 그렇죠. 예. 그래서 기승전을 근데 엔드게임이 그렇다고 단독적인 영화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럼 기승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거지로 만든 거예요. 어쨌든 한편으로서 기능해야 네, 되니까. 한편으로서 기능해야 되고 저는 아이언맨이랑 캡틴 아메리카를 보내주는 게 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계속 영화를 나오면서 지금 그걸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캐릭터들이 자기 솔로 무비 3번을 반복하면서
완벽하게 엔딩을 맺었다가 다시 바보가 됐다가 완벽하게 엔딩을 맺다가 다시 바보가 됐다. 이걸 계속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걸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언맨이랑 캡틴 아메리카 빠이빠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저는. 네네. 근데 토르가 이번에 또 하고 호크아이도 또 한 거예요. 이번에 또 했는데 그 일본 장면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게 그 호크아이가 학살을 하고 다니잖아요. 네. 이거는 약간 이거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들이지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네. 호크아이가 일본에서 이걸 해요. 일본은 이 어벤져스 장면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마 몇백억을 주고 이 영화를 지원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듯이. 네네. 근데 여기서도 일본 묘사는 그냥 어떤 그 블랙팬서의 부산 묘사랑 하나도 안 달라요. 아, 네. 그냥 성의가 없죠. 네, 일본어를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없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때 시기가 2019년에서 4년 지나서 2024년인 거 아니에요. 예, 2023년, 2020년 영화상에. 아니에요? 예. 근데 일본도를 들고 싸워요. 아, 맞아. 그 되게 예. 이상하죠. 네. 요새 누가 그러고 싸우겠어요? 네, 요새 누가 그러고 싸우겠어요. 그리고 호크아이가 학살을 했다라고 하는 게 나타샤와의 그 블랙 위도우랑 그거 수신 그거 로드랑 얘기할 때는 네. 멕시코 갱단을 죽인 걸로 나와요. 맞아요. 그 시체들 다 쌓아놨다고 했어요. 네, 멕시코 갱단 시체를 쌓아놨다고 하죠. 그리고 그 일본 야쿠자를 다 죽였다고 네. 나오죠. 근데 이게 결국에 보면은 백인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네, 백인도 네오나치도 있고 KK단도 있고 이탈리아 마피아들도 있어요. 아, 백인이라고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절대 네, 아니죠. 절대 예. 아니죠. 근데 진짜 정말 이런 영화에서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그런 거를. 네. 그러니까 우리 모르고 늘 지나가거든요. 예. 보면은 그냥 이게 영화적으로 당연히 나올만 하니까 나오지. 근데 왜 이걸 선택을 하는 그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상업적인 원리가. 거기서 당했어요. 일본 바보같이 몇백억 주고. 그 상대 배우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정우성급 배우래요. 아, 어쨌든 일본을 그렇게 그린 거는 네. 저도 완전히 공감을 하고, 저는 그냥 궁금하면, 아, 진짜 일본에서 로켓을 했을까? 약간 이 부분인 건데, 약간 곁다리로. 극하게 뭐 그게 CG일 수도 예. 있고. 근데 어쨌든 저는 그게 너무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아, 결국엔 동양의 혐오 장면으로 소모되고 끝나는 그런 느낌이 너무 들어가지고. 저는 일단 그 장면이 마음에 안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저한테는 이게 기능적으로 되게 안 들어가도 될 장면이 맞아요.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호크아이의 캐릭터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납득이 안 됐고도 있고, 뭐 여차 그런 이유들 있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어요. 왜 뜬금없이 도쿄가 나와서 사람들 다 죽고 끝나는데 되게 뭐 자기네들은 일본도로, 그러니까 이거 완전 약간 오리엔탈리즘이죠. 예, 거기에 종속돼 버린 거잖아요. 아, 진짜 쓸모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고,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그리고 토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 네, 저희 이 얘기 오래 갈 것 같은데. 네. 토르가 정말, 근데 토르가 저는 딱 제 아는 언니가 토르 팬이에요. 네. 저랑 제일 친한 언니가. 근데 그 언니는 이제 퇴근하고 보고 저는 이제 네. 아침이었잖아요. 그 언니가 이제 저한테 제가 보고 나오는 시간에 영화 다 봤겠네? 이러면서 영화 다 봤겠네? 스포하면 니랑 안 놀아. 이러면서 막 이런 네. 유치한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네. 근데 근데 그 언니한테 아무 말도 못했지만 속으로 생각했죠. 아, 언니 영화 보면 너무 빡쳐할 텐데. 이런 생각했죠. 네. 토르 보고 정말 빡쳐할 텐데 그 생각을 했죠. 일단, 네. 토르가 정말 충격적으로 나오죠. 아, 네. 녹은 아이스크림처럼 나오는데요. 네. 네. 저는 일단 토르가 못생기게 나온 것도 싫어요. 일단 완전 100% 납득합니다. 그게 제가 토르의 팬이 아니니까. 네. 근데 바꿔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벤져스에서 되게 좋아했던 여자 캐릭터가, 굳이 얘기하면 저도 그 나탈리 포드만일 건데, 나탈리 포드만이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면 저도 일단 그게 싫죠. 일단 싫어요.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캐릭터 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캐릭터 속성이라는 게 있을 때 기본적인 그런 속성이 이렇게 만약에 속성이 있을 때 아이돌을 만약에 좋아해요. 네. 아이돌을 만약에 좋아하면은 얘가 잘생겨서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 노래를 잘해서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 춤을 잘 춰서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근데 내가 노래를 잘해서 좋아한 애가 살이 찌거나 못생겨지는 거는 별로 영향을 안 줘요. 그쵸. 매력 포인트가 다르니까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있잖아요. 제가 G.O.D 멤버에 김태호 씨를 참 좋아하는데 김태호 씨가 살이 얼마나 쪄도 상관없어요. 맞아요. 노래만 잘하면. 네, 김태호 씨를 좋아하는 거는 한 번도 미안해요, 태호 오빠. 근데 한 번도 잘생겨 좋아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있다고요. 근데 토르 같은 경우에는 잘생긴 게 되게 속성이에요. 몸 좋고. 네, 몸 좋고 잘생긴 게 이 어벤져스 캐릭터들 중에서 네. 솔직히 뭐 아이언맨도 뭐 잘생긴 걸로 나오고 뭐 캡틴 아메리카 잘생겼고 네. 뭐 다 하지만은
캡틴 아메리카가 아무리 잘생기고 그 로다주도 그 아이언맨 잘생겼지만은 토르는 기본적으로 잘생긴 게 캐릭터인데 네. 그게 빠진 것도 너무 일단 1차원적으로 화가 나는 거고. 네. 저 여기 이 부분까지 있어서는요. 네. 제가 반론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100% 공감합니다. 이건 감정적으로 솔직히 공감이 네, 가니까. 진짜 공감합니다. 예. 그리고 약간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이게 토르가 처음에 이제 제가 말했잖아요. 기승전 결에서 끝났기 때문에 기승전을 억지로 만든 느낌이 난다. 네. 그게 제일 심한 게 전 토르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토르는 그 어떤 실패를 겪고 패배자로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그것까진 좋아요. 패배자로 돼가지고 음. 알코올 중독 걸리고 살찐 것까지도 그래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게임 중독된 것도 그럴 거면은 네. 왜 시즌 3에서 라그나로크. 라그나로크에서 갑자기 왕으로 각성을 해가지고 난 진짜 심바처럼 라이온킹의 심바처럼 네. 뭐 나는 정말 진정 왕으로서 통치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다 폼 잡고 왕자에 앉아가지고 폼도 다 잡아놓고 네. 이렇게 쫙 깔아놓고 옆에 깔아놓고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 해놓고 했었으면서 아스가르드인들이 이렇게 지금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판국에 손을 놓고 있는가에 대한 불만이 감정이 생기지만 네. 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네. 실패하고 패배하고 이랬다는 네. 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거면은 마지막에 한 장면이라도 토르를 위해서 뭐라 그래야 되지? 한 장면이라도 이 캐릭터를 진지하게 공감할 수 있는 장면을 한 장면이라도 해줬어야 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이 그랬던 네. 것처럼.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한테 줬던 그 정말 한 1분이라도. 네. 근데 토르한테 한 장면도 멋있는 장면 허락하잖아요. 이 영화 내내. 그래서 네, 뭐 네. 네, 결국에는 그래서 프리가랑 그거 할 때도 그 프리가랑 고민을 할 때도 프리가가 이제 뭐 네가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그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그 장면 정말 진부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토르 캐릭터를 위해서 필요한 장면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장면조차 어머니가 죽는 그 날에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고 죽은 어머니를 만난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서조차도 너 그래서 샐러드를 좀 먹으라고 네. 개그씬이 들어간 거죠. 희석하고 끝을 내요. 저는 이거 약간 비만 혐오로 생각했거든요. 저는 네, 먼저. 그리고 이게 그러면서 결국에 엔딩으로 갔을 때도 토르가 어떤 고민을 해서 어떤 성장을 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하나도 저는 납득이 안 되셨다. 제대로 화내는 장면이 없었다고 생각이 예.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엔딩에서 자기가 결국에는 아스가르드를 버리고 발키리한테 왕국을 넘기고 떠나잖아요. 네. 그것조차도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지? 그게 정말 저는 전체적으로 하나도 납득이 안 되는 스토리 라인을 토르가 가지고 갔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그 엔딩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앞에 영화를 많이 가지고 와요. 윈터 솔저에서 이런 선택을 했던 캡틴 아메리카가 뭐 아이언맨 3에서 이런 선택을 했던 토니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그런 접근도 당연히 일리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존중하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저는. 네. 근데 근데 토르 3에서 가지고 온 서사에서의 그 문제, 그 캐릭터 연속성도 문제가 있지만 엔드게임 안에서도 서사를 진짜 완벽하게 못 가져간?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캐릭터들은 그래도 엔드게임 안에서는 다 납득할 만한 걸 가지고 있다고 선택을 하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호카이도 마찬가지고 네. 블랙 위도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 장면의 퀄리티 혹은 뭐 완성도 그리고 그 장면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 올바름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오락성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서사를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그게 주어지지 않은 게 헐크랑 저 토르라고 좀 생각했어요. 헐크는 저는 좀 공감해요. 헐크는 좀 얘기가 그 부분에 있어서 웃기긴 하지만 깬 게 갑자기 헐크가 배너랑 합쳐져가지고. 착해진 그 부분이 굳이 딱 하나로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 시간이 그만큼 흘러서 얘네가 이렇게 할 정도로 뭔가 그러니까 얘 배너 입장에서는 이루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헐크를 분리해낼 수 없으면 자기가 헐크로도 자기 자아를 유지하는 거. 근데 그게 사실은 10년 동안 아울렀던 그 헐크의 최대 고민이었는데 네. 그걸 그냥 5년 동안 워프를 해버렸으니까. 딱 그 하나 그만큼 시간이 지났다 정도지 저는 헐크에 있어서는 되게 안 갔어요. 그러니까 헐크라는 캐릭터에 대한 대접이 정말 박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영화 안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거예요.
헐크는 그냥 조연 취급을 했구나. 네, 완전 맞아요. 네. 조연. 헐크는 앤트맨보다 비중이 없다고 느꼈어요. 네. 저는 보면. 그냥 헐크를 위한 서비스 컷 하나 들어간 게 과거로 넘어갔을 때 헐크가 때려 부시는 거 보여준 거? 네. 이게 전 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심지어 거기서는 약간 제가 그 봤던 그 MCU에서의 헐크 이미지는 그 토니 스타크랑 대등한 위치에서 평상시에 네, 얘기할 수 맞아요. 있는 사람이었는데 얘는 심지어 엔드게임에서도 토니 스타크보다 덜 떨어진 사람이 맞아. 돼버렸어요. 맞아요. 네, 그게 네. 헐크를 좀 되게 사랑하는 대충 분들한테 취급한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토르에 있어서는 생각이 완전 달라요. 왜요? 저는- 어떡하게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토르는 진짜 다 정말 다 싫어할 줄 알았어요. 네. 네. 아니 토르는 되게 일단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라그나로크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라그나로크에서 토르가 크게 성장하는 밑바탕의 배경에는 왕이라는 지위에 대한 생각의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뻔한 건데 그러니까 대사로도 나오는데 라그나로크에서는 왕은 무슨 영지나 그러니까 왕관의 무게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백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왕 이런 거죠. 밑에서 지지를 해주고 백성의 사랑을 얻어야 진짜 왕이 된다는 되게 뻔한 무슨 위인전에서나 볼 세종대왕이 법한 하실 예, 말씀. 그거를 알아서 백성의 지지를 얻어서 토르가 각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라그나로크에서 토르가 그 헬라랑 싸우면서 그 대가로 아스가르드 자체를 포기하잖아요. 그쵸. 그 아스가르드 행성. 예, 그리고 이주를 하는데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 왕 그리고 백성과 이런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그 백성들을 존재하는 그 사람에 대한 거지 땅이나 이런 귀속된 다른 가치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인데 문제는 인피니티 워에서 백성들이 다 죽어요. 뭐 얼마 안 남아요, 정확히는. 딱 반 죽어요. 타노스가 반을 죽여요. 어쨌든 굉장히 많이 죽어요. 네, 맞아요. 뭐다 죽는 건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제 왕인데 왕으로서 백성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왕으로서의 그런 그 심리적인 지지 기반, 존재 기반 자체가 말소된 거니까 네. 멘탈이 나갈 만도 해요. 네. 그래서 왕 저 멘탈이 나간 건 이해를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왕이고 나발이고 이제 다 때려치고 그냥 집에서 포트나이트나 하는 거지 열심히. 네. 그렇게 하다가 각성을 한다기보다는 저는 캡틴 아메리카처럼 개인으로서 다른 가치를 찾았다 생각해요. 살아가야 될 다른 가치요. 그러니까 얘는 태생부터 왕자잖아요. 네. 그 오딘한테서 물려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 너 자신에 대한 다른 가치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살아라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를 생각한 거거든요. 저는 근데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말씀 맞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그 생각까지 가는 네, 그 어떤 길이 있어야 계기가 되잖아요. 있어야 되는. 계기가 있고 어떤 생각의 변화가 되는 어떤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딱 자기 엄마 만났을 때 자기 엄마가 너를 위해서 살라고 얘기를 해서 정도로 생각을 그런가? 했거든요. 예. 뭐 그렇게 해서 저는 근데 그러고 나서 전쟁에 임하잖아요. 어쨌든. 네.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떤 책임감? 특히 토르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겠다. 토르에서 얘가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그 자기 백성들의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보살펴야 될 거기에 대한 관점이 반하면 제가 봤을 때 엔드게임에서 토르가 싸워야 될 동기는 친구들을 위해서예요. 훨씬 개인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벤져스 멤버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발키리가 이제 더 이상 발키리의 예를 들면은 발키리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지만 예전에는 신하로서였으면 지금은 발키리를 동반자 혹은 친구로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냥 왕이 너가 나보다 잘할 거야 하고 떠나보내고 걔는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토르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개인적인 삶을 찾았다는 거에서 저는 의미를 찾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게 그게 그런 게 납득이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상의 변화가 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앞에 캡틴 아메리카에서 얘기를 했듯이 그런 생각의 변화는 우주의 반을 구했다고 내가 우주의 반을 구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큰 일을 끝낸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토르는 문제가 그만큼 활약을 한 것 같지도 않고 토르 입장에서는 큰일을 끝냈을걸요? 근데 실패로 그랬겠죠? 끝낸 거예요. 그랬겠죠. 근데
그 전투 장면에서조차 토르한테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도 그거는 그래요. 가지 않았고 네. 그리고 프리가랑 그 대화 장면도 개그씬으로 끝냈고 네. 그리고 그 프리가랑 대화 후에 생각의 변화가 있다기에는 토르가 그 후에 연기도 톤이 변하든가 뭐 어떤 발전된 그런 어떤 내포하는 게 하나도 없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프리가랑 얘기를 하고 그 생각이 변했다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건틀렛이 있을 때 나한테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줘 막 이러잖아요. 일종의 속죄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전투에 참가하는 데는 뭐 복합적인 감정이 있다 보는 게 맞잖아요. 딱 하나만의 이유만은 있지 않을 거라 봐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게 아예 없지 않았구나 싶긴 한데 그 연출들이 다 정말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장면 그런 어떤 장면 요소들의 연출들이 결국에는 그 개그캐로 소모하는? 저는 일단 얘기를 듣고 공감이나 이런 영역을 떠나서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얘기하신 거에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은 거는 맞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의견 자체가 신선하긴 해요.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왜냐면 저는 토르의 서사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을 하는 편이었는데 전혀 아니라고 하시니 한 번 더 생각해 볼 그게 있어서 되게 좋았고 저는 그 부분은요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게 그 약간 비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넘어가 그 부분은 솔직히 전 전혀 생각을 못해서 무심했나 싶기도 해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북미에서 개봉하면 비만 혐오로 난리가 날 거라고. 저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네. 저도 몰랐는데 그런 인터넷에서 아마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봤을 때 느꼈던 어떤 그 감정은 일단 못생기게 나온 게 싫었고 그거는 진짜 1차원적인 감정이고 1차원적인 감정이 중요한 감정이고 중요한 감정이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설명이 필요 없는 감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 연출을 할 때 너무 그냥 토르라는 캐릭터를 대하는 데 있어서 진지한 게 없는 게 화가 나긴 했어요. 되게 화가 났는데 그걸 이제 약간 그 뭐지 비만 혐오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봤어요. 인터넷 봤는데 그게 좀 관통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충분히 그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모든 장면이 마무리가 좀 토르는 그냥 웃기는 걸로 끝나요. 근데 그게 웃기지도 별로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혹시 그럴 수도 있을까요? 왜냐면 토르는 노선이 토르로 3부작이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1, 2편까지는 진지했는데 3편부터 완전 개그였어요. 맞아요. 그 노선이 연장됐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막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일단 저는 또 이게 약간 감정이 확 이렇게 됐던 타이밍이 가오갤의 토르가 나올 것처럼 하고 끝났잖아요. 엔딩에서. 그렇게 보면서 토르도 이걸로 끝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은 제가 이제 다른 그런 배우들 인터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정말 끝이다 마블이랑 끝이라는 게 이제 로다주도 그렇고 특히 개런티 문제가 엄청 컸죠. 그 개런티 문제도 있고 이 사람들이 러브콜 안 하는 거죠 마블에. 그렇죠 이제 할 만큼 했다잖아요. 네,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봐도 그렇고 근데 맞아요. 근데 크리스 햄스워드는 안 그런 거예요. 난 더 하고 싶다. 계속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립 서비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봤을 때도 마블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의견인가? 이게 왜냐면은 내가 계속 이제 어쨌든 이 언론이 아닌 데서도 얘기를 할 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블이랑 훨씬 배우 많겠죠. 쪽이랑 훨씬 많겠죠. 근데 거기서 뭔가 어느 정도 긍정적이니까 만약에 부정적이면 배우의 의도가 이게 뭐 토르 무조건 못 가. 무슨 토르를 더 가. 이렇게 하면은 배우 입장에서도 얘기하기가 쪽팔리잖아요. 이게 그렇죠. 면이 안 서잖아요. 철없죠. 네, 면이 안 서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들리니까 배우 쪽에서도 좀 밀고 나가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거 뭐지 라그나로크 감독이 계약을 또 했다네요 마블이랑. 마블이랑 뭔가를 한다고 계약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직은 토르 4가 나온다 이건 아니고 토르 4가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르는 가오갤 3를 제임스 건이랑 같이 공동 연출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제임스 건이 워낙 지금 도덕적으로 타격이 커서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후속편이 있는 히어로는 블랙 위도도 마찬가지고 약간 좀 터치를 할애를 덜 했구나.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수속편이 있으면 거기서 하면 되니까 넘겨버린 거죠. 헐크는 어쨌든 그 5년 동안 후두루마뚜루 고민을 끝내줬거든요. 이때까지 10년 동안 한 고민을 그 5년 후 그거 마음에는 안 들지만 끝냈거든요. 근데 어쨌든 토르는
뭔가 찾아 나서는 걸로 끝이 났으니까. 네, 어쨌든 네, 토르에 대한 의견은 저는 예상했던 거대로 달라서 재밌었어요. 예, 저 생각할 게 많아서 좋았어요. 저도 약간 반성을 조금 하자면은 아이, 뭐. 그 비주얼 때문에 내가 너무 빡쳐 있잖아. 근데 그거는 근데 그 중요해요. 100%가 아니고 한 120% 공감해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제가 말했지만 전 네. 김태호 씨한테 살 빼라고 안 한다니까. 네, 진짜 공감합니다. 살 빼라고 안 해요.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영화 전체에 대한 리뷰가 남긴 세 번째 에피소드는 2019년 5월 1일 바로 다음 날 업로드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